안녕하십니까. 13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김기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성범죄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 사건이고 무혐의로 잘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자,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준강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죄가 있다고 본 거죠. 근데 검찰 수사까지 한 끝에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무혐의를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분은 남자분이 이 일을 마친 후에 단란주점에 갔습니다. 룸사롱으로 볼 수도 있고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어떤 여성 한 분과 잘 돼서 이제 초이스라고 하죠. 초이스한 여성분과 잘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 여자분하고 같이 밖으로 나와서 여성분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성분이 성형외과 끝나자마자 갑자기 너 뭐 됐다. 강간죄로 고소한다 하면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바로 와서 조사를 받고 억울하게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처음에 여성분과 이 남자분의 말은 그래요. 이 남자분은 자기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절대로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술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난다고 합니다. 그때 양주를 지인들하고 같이 와서 일단은 단란주점에서 마시고 여자랑 잘 돼서 그 여자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소위 나랏이라고도 하고 뭐 콜택이라고도 부르는데 불법 콜택시 있습니다. 강남에는 사설 택시가 있습니다. 예,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가 지금도 있죠. 그 택시를 타고서 여성분의 집에 이동합니다. 그 여자도 강남에 집이 있었는데 같이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여자분의 행동이 아주 만취하거나 그런 행동이 아니었답니다.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무슨 농담도 하고 그 내용이 그 불법 콜택시를 운전한 그 운전사의 증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여자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도 사실 그 차 안에서 이 남자분의 주장으로는 이제 하는 오럴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여자분이 좀 해주었다고 합니다. 1, 2분 정도. 그러니까 서슴없이 서로 막 애정 행각을 벌였죠. 어쨌든 그 집에 여자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이 남자분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자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불법 콜택시에서 함께 내려서 여자분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CCTV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여자분의 집에서 일어났던 소소한 대화를 이 남자분이 기억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여자분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고양이 2마리가 있었고 벽에 고양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피해자분이죠. 피해자분이 이거 내가 그린 건데 내가 원래 미술을 예전에 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 또 그런 말들이랑 또 다른 소소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의뢰인은 이 여자분이 결코 만취했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때가 벌써 오전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새벽 4시였고 집에 들어가서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침도 아니죠. 40분 정도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좀 이제 좋으니까 서로 이제 뭐 이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가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남자분의 설명으로는 2번을 가졌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술을 좀 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신체적인 문제로 성관계를 하지 못했대요. 2번째는 뭐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성관계를 하고 바로 이제 그 사정을 했는데 사정이 끝나자마자 여자분이 갑자기 너 아내다 했냐 정색을 하면서 너 우리 아버지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장님이고 로펌 사용해서 너 조지겠다. 너 강간죄로 고소한다. 우리 집에 CCTV도 있다. 갑자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전과도 없고 인상은 되게 험악한데 뭐 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분인 거예요. 그 이분은 경찰을 썰을 가본 적도 없어요 예전에. 그래서 갑자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여자가 경찰에 연락하려는 걸 막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결국에는 112로 신고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쨌든 보통 강간 사건이 있게 되면은 경찰분이 여성분의 신체에 남자분의 그 체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여성분의 진술이나 그런 게 있고 하면은 강간죄로 강력하게 의심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은 자기가 되게 취한 상태에서 당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른바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심신미약이라든지 한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강간도 아니고 준강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강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분은 정말 억울했죠. 여성분은 자기가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억지로 자기 집에 따라와서 자기를 강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남자분은 정말 술 안 취했고 조금 먹었겠죠. 어쨌든 술에 그렇게 만취한 상황이 아니어서 기억이 다 나는데 여성분이 절대로 자기가 성관계라든지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성범죄의 특징상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판단할까요? 여성분 진술, 남성분 진술, 그 당시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콜택시 운전사, 이런 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있죠.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하고 폴리그래프 검사라고 하는데, 정말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아직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저희 의뢰인이 응했어요. 난 정말 억울하다. 이분이 했는데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심리생리검사라는 게 증거 능력이 있진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사라든지 판사의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지만, 어쨌든 심리생리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수사보고서에 남게 되니까요. 어쨌든 이분은 그게 자기를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거짓말한 게 나온 겁니다. 더 이제 복장 터질 일이죠. 근데 이 의뢰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백하다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믿고, 이분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제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여성분과 술을 마신 시간,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함께 이동하면서 나눈 대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나 진술이 앞뒤가 모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남아 있었냐면요, 집안에는 CCTV가 없었고 당연히 이분이 불법 콜택시를 타고서 이 여성분의 집 앞에 주차해서 차에서 나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분이 전혀 이렇게 뭐 술에 아주 취해서 뭐 이렇게 막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막 안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불법 콜택시 나라시 운전을 했던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 두 분 차 안에서도 그렇게 만취하거나 보이지 않았고 여성분이 농담도 하고 잘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이게 중간간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강력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검찰 수사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피의자를 불렀던 이유는 검사가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은 죄가 된다고 송치는 했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애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의자를 부른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 다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간 사실이 있고, 그 뭐 유사성행위든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관계든 집에 들어가서 두 번째까지도 아무런 제지라든지 뭐 한 걸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묵시적인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80도 여자가 달라지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은 이제 바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뀌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관련 판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불기소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자긴 잠을 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자신을 가늠한 피의자가 침대 바로 옆에서 피의자의 성기를 닦기 위해서 화장대 위에 있던 휴지를 뽑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나는 한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라고 진술한다. 피의자는 그게 아니라 나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의자는 당시 바닥에서 피의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피해자에게 왜 침대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나 안 씻고서는 침대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벽에 걸린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다 라고 말한 사실도 있고, 그 침대 위에 책들이 있었는데 이건 내가 미술 공부 그만두면서 다른 공부하려고 산 책이다, 그런 말도 했다고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다.
자, 하나가 있습니다. 콜택시 기사 분의 진술. 택시 안에서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분위기도 좋았고, 피해자 술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고, 어? 택시에서 같이 내리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웠다. 현관문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CCTV에서 들어가는 장면 제대로 나왔고, 피해자도 자기가 침대에 올라갈 때는 무조건 씻고서 올라간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과 또 미수공부 그만두고 다른 공부하려고 책 산 사실도 있다. 라는 내용도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피의자의 주장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들에서는 다른 진술들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검사는 결국에는 피의자의 말이 좀 더 논리적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이게 피해자가 한거 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 간음당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 제가 보기에는 무고도 가능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무고로 고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분 경찰하고 검찰 수사 받으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더 이상 뭐 수사기관 이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끝냈는데, 남성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SNS 같은 거 요즘 많죠. 만나서 뭐 술 드시고 그런 거는 좋은데, 좀 더 그 이상의 관계를 가시거나 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들이 여러 개가 경험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잘 끝난 사건도 있지만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일부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자,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판단이 나올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또 만약에 그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